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고양이 사료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료에 사용되는 사료 첨가제인 산화방지제, 소위 항산화제는요, 발암물질이므로 위험하다. 정말 그럴까요? 항산화제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물질을 총칭합니다. 즉 어떤 물건이든 변하지 않게 하려고 공기에 의한 화학적인 변화를 막기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성분을 총칭합니다. 사료에는 다량의 지방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방 성분들은요, 공기 중에 산소와 맞닿게 되면 산화, 즉 부패하게 됩니다. 지방이 산소와 만나 산화를 시작하면은요, 지방의 맛이 떨어지고 냄새가 꿉꿉한 상한 냄새가 생기며 또 프리레디컬이라는 화학물질이 발생하여 섭취한 동물이나 사람의 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즉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주어 노화를 촉진하거나 혹은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거죠. 사료 첨가제의 일종인 BHA나 에톡시퀸 같은 항산화제는요, 규정된 용량 이내에서는요 사용이 허용되며 이 허용량 내에서는요 평생을 섭취해도 고양이 몸에 잔류하거나 건강이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도 수많은 음식을 통하여 이미 섭취를 하고 있는 허용된 성분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항산화제의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고양이들에게 산화가 진행된 사료를 절대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이 산화된 사료를 먹이는 것은요, 고양이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며 고양이의 건강을 한순간에 손상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고양이에게 주어야 하는 사료는요, 무조건 이런 보존제나 첨가제가 안 들어갔다고 우기는 이런 사료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규정된 용량 이내가 들어가서 관리가 잘 된 이런 사료인 것입니다. 이런 사료 첨가제가 안 들어갔다고 하는 사료보다 안전한 용량에서 들어간 사료가 더 좋은 사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육분이나 내장은요, 영양학적으로 저급한 사료 원료일까요? 육분이나 생육은요, 사실 같은 원료입니다. 단지 수분이 있는 상태의 단백질 원료는 생육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생육에서 수분을 모두 제거하여 가루 형태로 만들어진 단백질 공급원은 육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료를 만들 때는요, 사료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있고요, 이 사료관리법을 준수하여 만든다면은요, 육분이나 생육 모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위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살코기와 같은 일부 정육, 또 염통, 내장, 간 같은 조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사료의 원재료를 판단함에 있어서요, 사료가 육분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생육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부위를 가지고 육분을 만들었냐, 어떤 부위에 생육이 사용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육분 역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위를 가지고 만드는 재료이며, 여기에는요, 병들거나 미생물에 감염된 혹은 오염된 동물의 조직은요, 법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장 등의 사용이 저급한 원료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다리살이나 가슴살 같은 살코기만 사용한다면은요, 사료의 가격도 문제지만요, 비타민이나 여러 필수 아미노산의 결핍과 인해 과잉으로 절대 제대로 된 사료는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내장이나 염통, 간과 같은 부위는요, 실제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남량이 낮은 고급 단백질의 공급원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도축되고 유통되는 육류의 부산물인 내장에는요, 풍부한 비타민과 또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고단백과 고지방에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고급 식재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곱창 먹지 않나요, 근데? 더구나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먹는 정육과는 달리 인해 함량이 낮기 때문에 사료를 만들 때 아주 좋은 단백질의 원료 물질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레인프리 사료가 더 좋은 사료일까요? 사실 고양이의 그레인프리 사료가 더 좋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레인프리 사료는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간 사료가 아닙니다. 곡물을 말하는 그레인, 즉 옥수수, 밀쌀 같은 곡물 대신요, 다른 원료의 탄수화물 재료인 감자, 고구마, 타피오카, 병아리콩, 토란 등이 대신 사용된 이러한 사료를 말합니다. 또한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라 곡물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그레인프리 사료가 더 좋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사람처럼 곡물류의 단백질인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레인프리를 먹어야 하는 고양이는요, 몇백 혹은 몇천 마리 한 마리 될까 말까 할 정도의 비율입니다. 뜻밖에도 육식동물인 고양이는요, 곡물에 대한 알러지보다는요, 대개 소고기와 같은 육류에 대한 알러지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고양이 사료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요, 고양이가 옥수수나 밀 같은 곡물에 알러지만 없다면은요, 그레인프리냐 아니냐는 사실 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 고양이가 잘 먹으며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재료가 균형이 잘 잡힌 사료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요,
고양이는 무조건 고단백 사료가 더 좋은 사료일까요? 이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영양학자들은요, 고양이는 생후 1년까지 성장기, 키트내 시기에만 고단백 사료를 필요할 뿐 나머지 성묘의 시기와 노령묘의 시기에는요, 너무 고단백 사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필요한 단백질 권장량은요, 아프코 기준으로 26% 정도일 뿐입니다. 이 이상의 단백질만 들어있다면은요, 고양이는요,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 영양학자들은요, 절대 고양이에게 45%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는 절대 권하지 않으며, 특히 노령묘라면은요, 40% 이하의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를 줄 것을 권장합니다. 즉, 이보다 높은 단백질 함량의 사료를요, 장기간 급여하는 것은요, 실내 생활하는 고양이들에게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5번째로요. 고양이 캔에 들어있는 구아검이나 잔탄검, 카리카난 이런 것들은 위해 성분일까요?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고 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구아검이나 잔탄검, 카라기나는요, 게라제라고 하는 물질들입니다. 식품의 점도를 높이는 물질들로요. 이것이 캔이나 간식류에 안 들어간다면요, 음식물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초코우유나 아이스크림, 젤리 등 수많은 음식에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로 허용량 이내에서는요, 사람 음식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안전한 물질들입니다. 자, 어떤가요? 사료 원료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조금 풀리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고양이 사료의 원료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싸우지 마, 일로 와.